내가 지금 원하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 입는 옷, 말투, 표정, 태도, 이 모든 게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권력 아래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것일까요? 오늘 빅퀘스천에서는 이 질문을 철학자 미셸 푸코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푸코는 말합니다.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든다. 감옥, 학교, 병원, 직장.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믿는 모든 곳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감시하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지금 권력과 자유에 대한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시작해봅니다. 푸코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권력, 지식, 제도에 대한 급진적인 분석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권력을 단순히 폭군이나 정부 같은 위계적 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합니다. 권력은 네트워크처럼 퍼져 있다. 권력은 말과 지식, 그리고 시선 속에 존재한다. 푸코가 주목한 것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권력, 즉 규범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 대표적 개념이 바로 파놉티콘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감옥 설계에서 나온 것으로 감시자는 가운데 위치하고 수감자는 바깥 원형 방에 배치됩니다. 감시자는 보이지 않지만 수감자는 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죠. 푸코는 말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이와 똑같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학교, 병원, 회사, SNS 속에서 스스로를 감시하며 정상인처럼 살아간다. 이처럼 권력은 이제 강압이 아닌 규범화와 시선으로 작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일상은 푸코의 말처럼 감시의 사회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의 피드에 맞춰 나의 이미지를 꾸미는 일, 학교나 회사에서 말투와 옷차림을 적당히 튀지 않게 조절하는 일, 이게 요즘 트렌드니까라는 말에 따라 무언가를 따라 사는 소비 습관, 이 모든 행동 뒤에는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하는 어떤 규범적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위기, 센스, 눈치라는 말로 표현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분위기는 권력의 은밀한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푸코는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권력이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지만 사실은 스스로 권력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조 속에서 진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푸코는 해방이나 절대 자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권력을 인식하는 순간 그 구조를 비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해답은 탈출이 아니라 자각에 있습니다. 1. 규범을 질문하라. 왜 이게 정상이지? 왜 이건 안 된다고 여겨지지? 사회적 기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배경과 전제를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2. 시선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험. 작게라도 비표준적 행동을 실험해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요 수가 중요하지 않은 글을 올리기, 남들과 다른 일정 세우기, 남의 평가보다 나의 감각에 집중하는 루틴 만들기 등. 이런 실험은 내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3. 나 자신을 감시하는 나를 관찰하기. 푸코식 감시 권력의 핵심은 내가 나를 감시하는 구조입니다. 즉, 두 번째 자아가 항상 판단하고 통제하죠. 그 판단이 어디서 왔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구조를 살짝 비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지 않아도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누군가는 사회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푸코는 말합니다. 권력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권력에 의해만 살아가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답답한 불안, 타인의 시선은 당신이 나답게 살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긴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함은 깨어있는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따라 살고 있는 정상은 누가 만든 걸까? 나는 나를 얼마나 자주 검열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푸코는 말합니다. 근대 권력의 목표는 폭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정한 방식의 개인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푸코는 권력은 더 이상 외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심어주고 우리가 스스로 그 모델처럼 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몸매는 괜찮은 걸까? 이 말투는 좀 촌스러운가? 내 이력서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나? 지금의 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들은 모두 외부의 명령이 아닌 내면화된 시선에 의한 것입니다. 푸코는 이것을 규범적 주체화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는 단지 권력에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력이 바라는 정상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생산해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푸코는 더 이상 우리는 권력에 조종당하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주체가 되도록 길들여지고 있는가? 푸코는 권력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는 식의 해방 개념을 비판합니다. 그에게 권력이란 벗어나야 할 억압적인 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이 되고, 병원에서 환자가 되고, 직장에서 직원이 되며, SNS에서는 브랜드가 됩니다. 이 각각의 자리에는 그에 맞는 말투, 옷차림, 태도, 감정 표현법이 요구되죠. 즉,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정체성으로 호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호명된 정체성을 절대적인 나로 착각하는 순간 생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내 성격이 그래. 다들 이렇게 살아. 이러한 말들은 자신이 어떤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는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푸코는 말합니다.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권력의 흐름을 인식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재배열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푸코 후기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수양의 윤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고유한 방식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철학이고 자유다. 이 말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말했던 감시와 규율의 사회에서 결국 다시 돌아와 스스로를 돌보는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수양은 단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건 성공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권력에 길들여진 자아를 벗겨내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말투와 감정 표현은 진짜 나의 것인가?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꾸준히 던지고 그 안에서 조금씩 새로운 자기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 푸코는 그것을 윤리적 자기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 속 수많은 규범과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푸코는 그런 시대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합니다. 철학이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고 질문하며 나만의 사유와 윤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나를 구성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당신은 더 이상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철학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푸코가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그 권력 구조 안에서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추적하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바라는 모습, 교사가 기대하는 태도, 사회가 성공이라 정의한 방향, 타인의 평가가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정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 나의 감정일까? 지금 나는 누군가의 기준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푸코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의 행사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평가하며 괜찮은 나, 성공한 나, 정상적인 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오늘날 그 구조는 SNS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좋아요 수를 신경 쓰고 잘 나온 사진을 골라 올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조용히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자발적 파놉티콘입니다. 푸코가 말한 감시는 외부에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는 말은 지금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시대에 놀라운 정확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화면 너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나로 연출하고 어느 순간 진짜 나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피로해지고 내면은 비어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푸코가 남긴 가장 중요한 철학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너 자신을 돌보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의 실천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실천을 예로 들며 진정한 자유란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진짜 자유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가 정말 믿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나만의 윤리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답게 살아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건 푸코에게는 철학적 훈련이자 자기 윤리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란 삶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철학은 더 이상 도서관 안의 개념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살기 위한 내면의 연습입니다. 푸코는 철학이란 자기를 다르게 사는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연습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을 하루 한번 잠들기 전 조용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타인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는가? 오늘 내가 한 선택 중 정말 나의 의지로 한 것은 무엇이었나? 오늘 내 감정 중 가장 강했던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꾸준히 던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푸코가 말한 권력 속에서도 깨어있는 영혼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불편하고도 급진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진지하게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기존의 모든 관계, 규범, 사회적 기대를 다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진짜로 자기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진짜 자유의 문으로 데려갑니다. 나는 지금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는가? 그 요구는 진짜 내 것인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질문이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빅퀘스천에서 또 만나요. 생각하는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입니다.